아내를 처음 만난 건 술집 헌팅에서였어요. 그때는 밝고 웃는 모습이 예뻐서 눈길이 가더라고요. 술자리에서 처음 말을 나누고 한두 번 만나면서 점점 친해졌죠. 연애 기간 동안에도 아내는 술을 좋아했어요. 술에 취해 장난스럽게 웃는 모습만 봐도 귀여워서 마음이 풀릴 정도였죠. 몰랐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 습관이 변하지 않을 줄은. 결혼 3년 차, 현실은 달랐어요. 밤마다 술자리에 연락도 없이 외박까지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는 그저 집에 들어와 혼자 밥을 먹고 텅 빈 집을 지키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조금만 기다리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아내는 변함이 없었어요. 어느 날 장모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김서방, 밥은 먹었니? 저녁이라도 먹고 가. 그때는 그냥 장모님이 챙겨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처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노릇하게 부쳐진 전, 깍두기까지. 순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했어요. 많이 고생했지?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장모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동안 느끼지 못한 위로처럼 다가왔어요. 멋쩍게 밥을 다 먹고 급하게 나왔습니다. 아내가 없는 처가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이후로 아내가 술에 취해 집을 비울 때마다 장모님은 저를 불러 저녁을 해주셨어요. 처음엔 그저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반복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반복되는 외로움과 따뜻함. 아내는 점점 더 술자리에 빠져갔어요. 퇴근하면 바로 술자리, 주말에도 친구들과 노느라 바쁘고 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주로만 갔죠. 장모님은 달랐어요. 오늘도 혼자 밥 먹을 거지? 밥 먹고 가. 처음엔 말뿐인 배려라고 생각했는데 그 말이 제 일상 속 깊이 스며들었어요.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지만 많은 말을 하진 않았어요. 그저 같이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장모님의 손등에 제 손이 스쳤어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 떨림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역시나 아내는 집에 오지 않았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을 때 떠오른 건 아내의 얼굴이 아니었어요. 밥을 차려주며 따뜻하게 웃던 장모님의 얼굴이었어요. 이건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처가에 혼자 가지 말아야지 생각했어요. 하지만 생각과 다르게 아내가 집을 비울수록 저는 장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웃는 얼굴,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았죠. 그리고 이 감정은 단순한 고마움이 아님을, 결국 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당장은 외로운 마음이 컸기에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아내가 외박한다는 메시지를 보낸 날 제 심장이 빠르게 뛸 줄 몰랐어요. 장모님 집에 갔을 때 이미 밥상이 차려져 있었어요. 오늘도 혼자면 밥이라도 먹고 가. 그 말에 이상하게 마음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그릇을 정리하며 장모님의 손이 제 손과 또다시 스쳤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지고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작은 접촉이 이렇게 큰 감정을 불러올 줄은. 눈을 마주치자 서로의 마음이 확인되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 우리는 서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어요. 처음엔 죄책감이 가득했죠. 하지만 동시에 그 따뜻함을 다시 느끼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하죠. 아내가 제 휴대폰에 메시지를 받고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들켰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은 차가웠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는 저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죄책감이 폭발하는 기분이었어요. 집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 죄책감이 밀려왔고 장모님과의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한순간의 외로움과 설렘으로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한 건지 결국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크게 상처 입히게 된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외로움과 욕망에 흔들릴 때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요. 이 길이 옳은 길인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길인지